이번 자료구조 문자열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강민재, 김민조 그리고 김현우입니다. 저희는 자료구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 좀 더 나아가 그 자료구조에서 자료들을 찾는 탐색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문자열 탐색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제가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건들면서 그 설정 파일을 수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라인 수가 10,000줄이 넘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설정 값을 찾아서 바꿔주려면 그 설정이 있는 곳을 찾아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컨트롤 W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문자열 속에서 문자를 찾는데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탐색하면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을까가 궁금해져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열 탐색은 다른 탐색과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진 탐색이나 아니면은 해싱 탐색법은 이미 그 알고리즘으로 저장을 한 거를 다시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찾아내는 것이지만 이 문자열 탐색이라는 것은 그런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소설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프로그램 설정값일지도 모르고 그러는 다양한 그 문자열 패턴 속에서 제가 원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라 그 기본적으로 다른 그 탐색 알고리즘과는 그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문자열 A 속에서 제가 찾는 패턴 B를 찾아내려면 기본적으로 A의 문자열을 하나하나씩 검사해가면서 그 B가 속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 방식은 상당히 느리고 또 문자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문자열을 탐색하기 위해서 문자열이 같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strcmp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strcmp는 스트링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그 헤더 파일을 한번 봤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컴파일에서 나온 바이너리에서 다시 그것을 C코드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을 리버싱이라고 불러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아까 C 언어 코드라고 했었는데 정확히는 C 언어 코드가 아니라 기계어와 그 C 언어 사이의 중간 단계인 어셈블리예요. 어셈블리는 CPU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온 어셈블리는 인텔 CPU 위에서 디버깅을 했기 때문에 인텔 어셈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셈블리는 CPU마다 명령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CPU 위에서 리버싱을 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어셈블리로 분석을 진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바나 C# 같은 가상머신 기반 언어들은 가상머신이 인식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해요. 근데 C 언어는 바로 네이티브로 바이너리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코드로 변환시켜보면 어셈블리 그 이상의 값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strcmp가 어떠한 과정으로 작동하는지 이 어셈블리 코드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와 B와 문자열 A와 B가 저장되어 있는 곳 포인터 주소 값을 레지스터 EDX랑 ECX에 적재시킵니다. 그 다음 거기에 있는 첫 번째 문자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열 A로 컴페어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다음 거에서 컴페어하고 그 뒤에는 2에서 X로 바꾼 것을 가져왔다면 일단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자인 C를 검사해서 만약 같지 않으면은 코드를 이쪽으로 점프시켜서 그대로 0을 반환하지 않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같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바이트 코드를 받아와서 그 문자열 주소를 받아와서 거기에 있는 값을 두 개씩 시프팅 시키면서 두 개를 비교해 나갑니다. 그리고 비교가 해서 다 비교가 끝나면 XOR 연산을 사용해서 0을 초기화시킨 다음에 그 0값을 반환하게 되고요. 여기서 strcmp 함수는 만약 그 문자의 다름에 따라서 양수를 반환하기도 하고 음수를 반환하기도 하는데 이 양수와 음수를 반환하는 과정은 아까 첫 번째 문자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문자열이 다르면 점프한다고 했잖아요. 그 점프하는 과정에서 그 문자열이 사전순으로 어느 게 더 앞에 있는지 본 후에 그에 따라서 양수와 음수를 반환시킵니다.
지금까지 strcmp 함수의 작동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것을 왜 설명해드렸냐면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반복문을 사용해서 strcmp를 사용하는 과정은 기본적인 간단한 알고리즘과 같게 생각을 했는데 최대한 적게 strcmp 함수를 그러니까 이걸 다 사용하면 느리니까 그 적게 사용하는 방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게 해쉬 알고리즘인데요. 해쉬 알고리즘은 그 예전에 독섬 법섭 때 그 비문학 지문에 내용이 나와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해쉬 알고리즘은 이렇게 어떤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받아서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바꿔주는 함수를 뜻합니다. 특징으로는 이렇게 1GB의 데이터를 넣든 1바이트의 데이터를 넣든 간에 해쉬 함수가 돌려주는 값은 정확히 같은 크기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이 해쉬 함수의 특징은 A를 해쉬 함수를 이용해서 B라는 값을 얻어낼 수도 있지만 B라는 값을 다시 해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A로 변환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해쉬 알고리즘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1GB를 해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4바이트짜리 배열로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시 해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다시 1GB짜리의 데이터로 변환해낼 수 있다면 지금은 해쉬 압축 방법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겠죠? 그래서 해쉬 알고리즘의 특성은 다시 비가역적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쉬 함수의 특성은 다양한 곳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자료 구조, 해시 테이블이랑 해시 세트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사실 두 개는 같은 건데 형식이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는 같은데 이 자료 구조를 어떻게 사용한다면 일단 데이터를 해치 함수를 사용해서 인덱스로 구한 다음에 그 인덱스에 있는 값을 그 인덱스에 있는 그 배열의 인덱스에 그 데이터를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을 때는 그 데이터를 다시 해시 함수를 봐서 그 인덱스를 찾아내면은 저장해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블룸 필터라는 다른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이 자료 구조의 특성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안 저장되어 있는지만 확인 가능한 자료 구조인데요. 블룸 필터는 기본적으로 불 대수를 사용합니다. 불 대수를 여러 개의 배열로 선언해 온 다음에 원래 데이터를 여러 가지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해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불 대수값을 1로 바꿔줘요. 그리고 얘를 다시 탐색할 때는 다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다시 확인해보고 그 해시 알고리즘이 다 1인지 확인해보고 다 1이면은 이게 데이터가 블룸 필터 안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의미를 줄 수 있는데 이 데이터는 삽입은 가능한데 삭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저장만 되고 삭제도 안 되고 거기다가 저장하는 값은 0이랑 1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자료 구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블룸 필터는 기본 자료형이 불 대수고 이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 그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알고리즘에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로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크롬에 보면은 US 사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데 그 크롬이 US 사이트를 차단할 때 기본적으로 이 블룸 필터를 사용해서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시를 사용하는데요. 이 캐시는 CPU가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에 자신의 캐시라는 메모리에 원래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그런 걸 캐시라고 하는데 캐시를 찾는 과정에서 이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캐시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할 때도 해시 함수를 사용하고요. 변조 탐지하고 에러 검출을 사용할 때 원래 데이터가 변조되는지 또 여기 데이터에 에러가 있는지 검출할 때도 해시 함수를 사용합니다. 2016년 초에 리눅스 민트가 해킹당해서 백도어가 심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뀐 것을 어떻게 찾아냈나 하면은 해시 값이 바뀐 것을 토대로 백도어가 심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해시 알고리즘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의 몇 가지 특성을 더 얘기해드리자면 일단 눈사태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눈사태 효과는 눈사태가 작은 예를 들어 스키어의 발놀림 같은 거에서 일어나는 작은 걸로
작은 거의 원인으로 시작해서 큰 걸로 발전하기 때문에 나비 효과와 비슷한 뜻인데 이게 왜 능사티 효과라고 이름 붙여졌냐면 입력 문자열이 CN에서 K로 바뀌었으면 굉장히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 변화만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결과값은 완전히 다른 값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해시함수의 충돌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그 다음 거는 해시함수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문자인데 같은 값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문자인데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합니다. 비둘기집의 원리는 그 n 종류의 비둘기가 n 플러스 1마리 있을 때 무조건 2마리 이상은 같은 종류라는 뜻이죠. 해시함수는 그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값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는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선형탐사법하고 연결법이 있습니다. 선형탐사법은 여기 배열 안에다가 해시함수의 값을 여기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이게 안에 있는데 얘도 똑같은 해시함수 값이어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얘는 한 칸 이동해서 그 뒤에다가 빈 곳에다 넣어두고 또 충돌이 일어나면은 그 계속 뒤로 가가지고 빈칸이 있는 곳에다가 추가시켜주는 줘가지고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법은 해시 테이블에다가 일치하는 값이 딱 있으면은 그 옆에다가 연결시켜서 계속 추가해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식 요소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65, 66, 67, 68이 있는데 이것은 A, B, C, D를 ASCII 코드로 변환해서 숫자를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곱하기 256은 무엇을 뜻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문자에 한 바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문자열의 각 바이트마다 2에 파이승해서 256이 나오기 때문에 256으로 곱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한값이 숫자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엔 불편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의 수로 적당한 수인 101로 나머지 연산자를 해줘서 나머지 22가 해시값으로 자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정화식의 형태인데요. 여기서 이 P는 먼저 S 문자열과 P 문자열이 있는데 S 문자열은 저희가 이제 찾아낸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글에 S 문자열로 하시고 P는 저희가 찾아내야 될 A, B, C, D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는 저희가 찾아내야 될 A, B, C, D의 문자열의 길이를 나타내주는 거고 아까 이 R은 앞에서 구한 거와 같이 2의 파이승 256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M은 아까 앞에서 10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 B, C, D를 이제 계산했는데 그 다음에 BCDF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맨 앞에 있는 A를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를 빼주고 R을 다시 곱하게 되면 빠르게 이것만 없애고 이제 BC, D인데 여기서 뒤에 R 곱하니까 다시 F까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SI 플러스 1인데 여기다 0을 대입하게 되면 S1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앞에 있는 이 값을 계산해주고 나서 여기다 대입하고 이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은 그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여기 R 아래 R 제곱 P 텐데 아래 P 절대값 P 마이너스 1와 이거는 상수값에 해당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상수값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것은 소문자 R로 해가지고 미리 나머지 연산을 해줘서 소문자 R로 바꿔주고 이거는 0으로 해가지고 미리 S1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S1으로 바뀌고 여기가 소문자 R로 바뀝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볼 때 M이 100일이었잖아요. 왜 나머지 다른 숫자도 있는데 적당한 수를 왜 100일로 했냐면 소문자 R이 아까 100일로 소문자 R이 이제 범위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M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부터 100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100일로 나누면 그러니까 M으로 나누면 R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M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SI는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까 R 진수값 R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이제 두 개를 곱했을 때 RS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거나 MR보다 작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시값에 저장할 변수가 인트형 변수라고 생각하면 그 범위가 마이너스 32에서 768 그리고 32에서 767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MR이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기 위해서 넘으면 오버플로우가 되기 때문에 넘지 않기 위해서 그 범위 32,767의 범위에서 아까 그 R 256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누면 이제 130이 나오게 되는데 130보다 작아야 하므로 저희가 130보다 작고 적당한 수인 100일로 했습니다. 근데 130보다 작은데 왜 적당한 수가 100일이냐 하면 M을 만약에 그러니까 1과 자신일밖에 안 된 약수가 1과 자신밖에 없는 소수로 나누지 않으면 아까 민종이 설명한 것과 같이 충돌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M을 적당한 수로 100일로 정하고 나눠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 과정 및 결론인데요.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SSRI로 해서 이제 밑에가 87 나오는 처음에 87이고요. 저희 P 여기는 DSEA로 37입니다. 여기가 37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찾아야 될 문자 DSEA가 37이고요. 여기는 처음에 SSRI를 계산하게 됩니다. S형이 여기는 87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칸 뒤로 옮겨서 SRIN은 계산하게 되면 41이 나옵니다. 이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INGT가 되는데 아까 GSEA가 계산한 값이 37이었는데 INGT가 37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민종이가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 충돌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직접 문자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만 만약에 다르면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쭉쭉쭉 계산하면 다른 값을 계산하면 이제 나중에 찾게 되는 게 똑같은 GSEA가 나오고 37에 되면 여기 넘어간 수를 1씩 플러스해줘서 9번째가 되게 됩니다.